이재명 대표의 분신이라고 하는 김용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어제 불법 대선 자금 6억 원을 수수한 게 인정돼서 징역 5년 선고받고 그 자리에서 법정 구속됐지요. 이재명 대표도 이 문제로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바로 보시죠. 김용 1심이 나오자마자, 김용 법정 구속되자마자 국민의힘에서 이재명 대표를 공범으로 고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검찰이 곧바로 중앙지검 반부패 일부에 이 사건을 배당했습니다. 자, 반부패 일부에서는요, 앞으로 김용이 받은 그 6억의 불법 대선 자금이 어디에 쓰였는지, 어떻게 쓰였는지 이 용처를 추적할 전망입니다. 박 대변인님, 예. 국민의힘에서 어떤 취지로 이렇게 고발하게 된 건가요? 사실 이 김용이라는 사람이 이재명 대표가 과거에 정말 유용한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한 김용 정도는 돼야 측근이다, 정말 분신 같은 사람이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또한 이재명 대표의 캠프 총괄 본부장으로도 활동을 했었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대표의 정말 핵심 중에 핵심으로 역할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받고 있는 혐의가 이 대장동으로부터 받은 그 자금을 이재명 대표의 캠프 선거 자금으로 활용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으로부터 가장 이득을 보는 사람이 바로 이재명 대표였다라는 것이고, 그런 후원금이 흘러 들어왔다라고 하면은 과연 김용이라는 사람을 보고 후원을 했을 것이냐, 아니면 이재명 대표라는 사람을 보고 후원을 했을 것이냐, 전 답은 너무 명백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건 김용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2심, 4실심까지 지금 유죄가 확정된 상태인 만큼 가장 가까운 관련자이자 가장 큰 이해관계 속에 있는 그런 이재명 대표도 마찬가지로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재명 대표가 지금까지도 따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묵묵부답으로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저희 국민의힘에서 이 고발 조치를 포함해서 계속해서 정치적으로도 목소리를 낼 생각입니다. 예. 지난 대선 때 이재명 캠프에서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김용 전 부원장이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불법 대선 자금 6억을 받았다. 이건요, 1심과 어제 항소심 재판부 모두가 인정한 사실관계입니다. 앞으로는 그 돈이 이재명 대표에게도 흘러갔는지, 아니면 적어도 이재명 대표가 그 돈의 출처를 알았는지, 여기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게 되는 겁니다. 자금 전달자인 유동규 전 법무부장 목소리 들어보시죠. 이재명이라는 이름이 그 판결문에 많이 거론됐다는 것입니다. 이게 누구를 위한 정치자금이겠습니까? 곧 이재명을 위한 정치자금 아니겠습니까? 최측근이라고 조직당담의 최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김용이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2심에서도. 이쯤 되면은 이재명도 이제 본인이 스스로 물러날 때가 된 겁니다. 뻔뻔스럽게 아직도 모르쇠로 일관한다고 될 일이 아니죠. 이래도 모른다 하면서 김용이 저지른 짓을 내가 어떻게 합니까? 또 이렇게 빠져나갈 건가요? 이재명 대표가 이래도 모르쇠로 일관할 거냐, 성층 부장님. 예. 돈 준 사람이에요. 김용에게 돈을 준 사람이 유동규인데, 그 유동규가 지금 이재명 대표 이래도 모르쇠로 일관할 거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유동규 부부장은 전달자였죠. 그렇죠. 그러니까 대장동 일당이 건네준 돈이고, 아마 저는 이재명 대표의 입장은 대법원 판결 전까지는 나오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김용 부원장 자체가 그 즉시 상고를 했고, 뭔가 대법원 판결까지 받아보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본인은 억울하다고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표 차원에서 지금 2심까지 나왔는데 입장을 표명하는 건 좀 이르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어제도 살짝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지금 당 지지층이나 우리 민주당 쪽에서는 그 항소심에서 김용 부원장이 제출했던 그 구글 타임라인, 그러니까 이 안드로이드 폰을 쓰는 사람들의 위치가 다 기록되어 있는, 그게 사실 결정적 증거가 될 것이다. 그래서 아마 뒤집힐 것이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었거든요. 예. 근데 구글 타임라인 어제 그 판결문 나온 걸 보니까 일단 수정의 흔적이 있다. 저는 수정할 수 있는지 몰랐는데 수정을 했다고 되어 있고, 또 본인 명의 핸드폰을 뭐 2개로 해서 법원에서는 아마 충분히 조작도 가능하다라는 판단을 내린 것 같더라고요. 네. 저 증거로서의 효력이 떨어진다라고 판결을 내리면서 민주당 지지층이나 뭐 당에서도 다들 이 구글 타임라인이 조작이 가능하다는 걸 다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다들 의외의 결과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상황이 뭐 대법원 판결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만 이재명 대표에게는 좋지 않은 상황인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근데 아마도 이재명 대표에 대한 1심 이후, 그러니까
김용 부원장에 대한 1심 이후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제 그 고소고발이 이루어졌고 수사도 이루어질 텐데 아마도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인지하고 있다거나 왜냐하면 김용 부원장이 핸드폰이나 뭐 압수수색이나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연결성이 기존에 있었다면 아마도 2심 판결이나 이런 데 조금 더 언급이 됐을 텐데 아직까지 그 김용 부원장에 대한 수사를 했을 때는 그런 추가적 증거나 이런 것들은 확보되지 않은 걸로 일단 예측은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저는 김용 부원장이 만약에 대법원 판결이 유지가 된다면 이런 법적인 판결은 아직까지 뭐 별도로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도의적 책임, 정치적 책임 이런 거에 대한 메시지는 대법원 판결 이후에는 반드시 내야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핵심 증거, 구글 타임라인. 그러니까 검찰이 지목한 그 시간과 장소에 나는 없었다, 돈 받은 게 없다라고 주장하면서 낸 증거가 말이 좋아 수정이지 사실 조작됐다고 지금 재판부 본 거 아닙니까? 조선일보 사설에서는 김용 씨가 동지들, 민주당 관계자들한테도 그리고 법원에서도 사기를 친 거다. 지금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항소심은요. 김용 씨의 재판이었습니다만 그 판결문을 자세히 뜯어봤더니 이재명 대표 이름이 언급돼 있었습니다. 무려 131번이나요. 그러면서요.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서 이렇게 김용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다라면서 뭐라고 했냐면요. 각종 개발 사업 관련 직접 업무는 공사와 성남시에서 결정해서 추진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김용은 최종 책임자가 아니다. 그 점은 유리하게 우리가 참작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당시 성남시 최종 결정권자가 누굽니까? 이재명 대표거든요. 성행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공무원이요. 뇌물을 받았을 때 이제 자기의 최종적인 권한이 있는 직무와 관련해서 뇌물을 받은 경우하고 그다음에 어쨌든 자기가 최종 결정권자는 아니면서 뇌물을 받은 경우가 비난 가능성이 다르죠. 그러니까 지금 법원에서는 그 부분을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 모든 개발 사업은 공사와 성남시에서 결정해서 추진한 것이기 때문에 당시 이제 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최종적인 권한을 갖고 뇌물을 받은 것은 아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추론할 수 있는 게 두 가지가 있죠. 그만큼 본인의 최종 결정권이 아닌 부분에서 뇌물을 받았다는 점, 그리고 그러면은 그 돈은 과연 본인이 혼자 다 썼을까 하는 점. 이 뇌물에 관해서도 법원이 지적을 하고 있지만 정치자금 불법 정치자금 수수 부분에 대해서는 양형 이유가 더 노골적입니다. 1심에서 뭐라고 했었냐면 피고인이 수수한 정치자금은 경선 준비 등 공적 정치 활동을 위한 비용으로 일정액이 소비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썼었고요. 어제 선고된 그 2심 판결에서도 피고인이 수수한 정치자금은 대부분 정치 활동을 위한 비용으로 소비된 것으로 보인다. 공통적이에요. 그러면 그 6억 원이라고 하는 돈은 결국에는 민주당 경선 자금으로 쓰여진 것인데 이걸 누구라고 적시하진 않았습니다. 왜? 그 소비한 사람에 대해서 공범으로 기소된 부분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불고불리 원칙에 따라서 직접 판단하진 않았지만 이 부분은 앞으로 수사를 통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된다는 것이 국민의힘의 입장이고 그래서 작년 11월에 고발도 해놓은 것이죠. 예.